남은 오후장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의 민주 마스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자체가 급락을 했다 보니까 오늘 좀 우리 장도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코스피가 2,500선 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2,520포인트대 위에서 라인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 진단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다가 지금 다시금 사면서 자리도 잡아가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개인은 계속해서 또 팔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지수 자체도 보합권에서 급등락 반복하면서 안정권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강한 차익 매물 출회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고착화되어서 어느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그치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거에는 악재였지만 지금은 또 순환 악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급망 충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서 경기가 후퇴하는 현상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또 호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면 가격 비용 지수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연준 이사가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좀 싸다는 생각을 해서 선진화가 됐는데, 조선, 당산, 반도체까지 또 연초부터 달렸고,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보다는 PER이 20배 정도가 나니까 차익 실현 빌미를 좀 내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국제 스윙을 하고 엔비디아의 코멘트가 차익 실현에 좀 핑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가 출범하게 된다면 달러 양적 완화 정책을 좀 이어나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TSMC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 주들 장초반엔 좀 약세 보였었는데 현재는 다시금 좀 강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좀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엔비디아가 기정사실과 유리기판 관련해서 CES 액침 냉각 기술에 주목이 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또 조리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HMPV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독감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서 또 오전에 계속해서 움직여졌습니다. 또 1월 이벤트 중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에 의해서도 일부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여주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의 이런 사이클이 좀 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씩 자리를 잡아주면서 중심이 돼서 좀 우리나라 주식을 이끌어 간다면 조금 더 증시가 안정화되는데 좀 빠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지금 제약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이제 그때 이제 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면 그때 또 제약 쪽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AI가 계속해서 전일 차익이 나왔음에도 이제 회복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액침 냉각 관련해서도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야기도 전일에 덜 강력한 그런 관세를 조치할 거다. 해군함 군주 동맹국 협력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오늘 조선주들도 이제 좀 움직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 일부 제약, 반도체 안정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수 자체도 일단 안정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만 가둔다면 오늘장 좀 무리 없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런 시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좀 강하게 올라가고 코스닥이 살짝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독감과 관련된 뭐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오늘 좀 쌈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말씀 주셨던 뭐 유리기판, 냉각 시스템, 뭐 액침 냉각 쪽, 테스터 장비 쪽 이렇게 AI 테마 쪽으로 움직일 만한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좀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섹터들 어떤 섹터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특징적으로 보는 섹터는 일단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어제 이제 트럼프가 미해군 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뭐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통화한 이야기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협력하자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러브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배가 필요하다 했고 현재는 이제 미국 조선소가 좀 기술력이 부족하고 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업 쪽에서 미국보다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조선업계는 이번 연도에도 또 한 번의 호황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시에 이제 수혜를 기대하는 업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만은 또 예외적으로 협력 요청을 받는 상황이고 선박 유지, 정비 보수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 함정 건조까지 이렇게 확장될 방산 협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동맹국으로 강화가 된다면 국내에서도 조선업계에서도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조선업계가 상선 선단의 선박 수리 그리고 건조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안이 또 통과가 되면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과 달리 계약을 좀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제 머니마스터에서도 하나오션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도 최초로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하면서 어제 하나오션도 많이 상승해줬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유리한 입지를 좀 확보할 것 같고 조선업계에서도 이 법안이 동맹국하고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은 이제 신화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조선소랑 협력도 추진을 한다면 주요 이제 파트너사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그래서 일단은 미국 상선 시장 확대를 위한 목표로 잡고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좀 걸리겠지만 원래 주가는 그 과정에서 좀 반응하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사이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또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또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온 그런 관심 종목은 이제 1승, 1승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먼저 1승은 선박정비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트럼프 수혜주고 최근에 트럼프 시대에 LNG 선박 발주 증가 수혜주고 또 LNG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취임 직후에 석유 수출 사석 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행정명령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미국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추진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선박 사업을 재개할 거고 동맹국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반 시세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부탁한 거는 MRO 사업이랑 조선 사업밖에 없어서 강력한 시세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LNG의 재개 그리고 설비 부품제도 공급으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2등을 또 차지한 점이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1승은 조선 3사에 공급하기 때문에 엔화로 사업 규모가 무려 20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트럼프에 의해서 조선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고 LNG 관련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데 LNG 재계약이 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박 건조 재개발권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또 중국한테 요청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국에 요청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또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조선업도 당분간 또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끌고 가볼까요?
네. 사실 뭐 조선업 중에 대장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1승 같은 경우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일단 지금 계속해서 고점 부분에서 찍고 현재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금 주봉상으로 어 저점 찍고 반등 주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한 그런 추세가 보이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때를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다져봤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변동이 되고 있고 변환이 됐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매수가 4,77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해 주신 다음에 매도가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는 이제 5,300원 부근까지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전 고점인 저점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정확한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저는 5,300 원이 목표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면은 3,870원 부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5,300원, 손절가 라인은 3,87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이 어제도 강했습니다. 8% 올라갔는데 오늘도 그래도 플러스권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노후화돼서 폐선된 LNG 운반선이 이번에 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황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지 않을까 하는 흐름까지 같이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한번 탑픽주로 받아봤고요. 그 다음 특징 섹터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그다음 특징 섹터는 바로 액팅 냉각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CES에서 SK가 냉각 기술을 선보이면서 부각을 받았고 관련주들 오늘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SK는 CES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핵심 주제로 잡고 액팅 냉각 기술 AI 센터 인프라 기술을 보여주면서 기술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곳곳에 새 데이터 센서를 구축할 거라고 했고 이걸 위해서 200억 달러 외국인 자본 투자 계획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MS가 AI 데이터 센터에 117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AI 시대의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발열이 발생하고 발열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전력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액침 냉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또 KN솔입니다. KN솔. KN솔이 이제 초기 기술 자문 설계 시공, 감리, 기자재, 주입 검사 등등 이제 토탈 솔루션을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 휴대전화, 뭐 2차 전지, 바이오 업체 등에 공급하는 업체인데 KN솔은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 본사를 둔 서브노와 협력을 해서 국내 액침 냉각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액침 냉각과 연결되어 있는데 앞서 오늘은 SK가 CS 관련해서 전시관 공개를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AI 전반의 그런 풀스택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냉각유에 담긴 서버를 전시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하드웨어에서 또 소프트웨어까지 일단 AI 전반에 풀스택이 제공이 가능한다는 점에서 일단 어 굉장히 부각을 시켰고 냉각유에 담긴 그런 서버를 전시하면서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움직여줬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칩인 그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발열 문제 해소를 요구를 했고 CES에서도 AI 냉각 기술이 또 새 먹거리로 급부상하면서 수혜 기대감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지난해 메모리 협력사들의 이제 블랙웰이 탑재되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반도체의 전력 효율을 지금보다 또 개선할 거라고 했고 또 이 개선 기대감에 또 부각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요청에 발열을 잡기 위한 또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고 블랙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공개한 새로운 칩입니다. AI 칩. 그래서 이번보다 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KN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N솔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들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엔비디아발 수혜 포인트들도 있을 거고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액침 냉각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삼성공조 상한가 기록했는데 관련한 모멘텀들 좀 오래 끌고 가 보도록 할 텐데요. KN솔 탑픽주로 뽑아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이제 KN솔 보시면은 KN솔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낙폭도 주고 계속해서 조정을 주면서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요즘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여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 다져봤을 때 올라가고 있고 추세상으로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이슈적인 측면이나 KN솔의 그런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KN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분석적으로 봤을 때도 좋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그쵸? 220억, 185억 이렇게 다소 실제 좀 주름 경향이 있지만 일단 흑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도 2,500 포인트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BPS가 13,000원 그리고 PBR이 1.35배, 1.5배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다시금 저점 다지고 조정 시기에서 조정을 줄 거 주고 다시금 반등을 주고 현재 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면 KS는 충분히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현재 14,770원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17,700원 부분에서 이제 목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1차적으로 수익을 보신 다음에 또 이후에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니까 다시금 눌려줬을 때 조정을 줬을 때나 약간의 낙폭을 줬을 때 그때 다시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라인 제시하자면 이제 만 원 부분에서 제가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잡아주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14,400원에서 14,770원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7,700원으로 갖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장 특징 섹터와 섹터 내에 관련한 탑픽주들 여러 가지 뽑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스페셜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스페셜 공략주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주가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번 연도 이제 초반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한미반도체 최근에 이제 HBM PC 본더 7번째 공장 가공식 소식에 일단 상승을 해줬고 CS에서 이제 강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일단 가장 좋은 최근 이슈는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개발 중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3 16단 샘플에 한미반도체 장비가 일단 적용됐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에 HBM3 12단을 독점 공급해왔던 그런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HBM 본더 장비 관련해서 벤더사 다변화를 추진했고 한미 반도체 입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왔었어요. 근데 HBM3 16단 제품에도 한미 반도체 신형 PC 본더가 적용이 되면서 향후에도 이제 핵심 벤더사 지위를 공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한다면 앞으로의 한미반도체 미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또한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라갔던 기업이었어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또 AI, L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전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새로운 기술 그리고 혁신 그리고 능력 확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고 주가 전망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그런 변동성 그리고 경제 심화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은 움직여주는 게 많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분석하고 항상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 반도체 뭐에 일단 영향을 받냐 한미 반도체 주가를 볼 때.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중요한 변수로 일단 적용이 됩니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이제 한미 반도체 매출하고 이익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그리고 혁신, 연구개발 투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랑 계속해서 함께하고 앞으로의 그런 실적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 개발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그리고 기술력 향상 이런 경쟁 강화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의 전반적인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의 변동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그런 외부인의 주가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보면은 기업의 성장, 흐름 가능성도 요 세 부분도 계속해서 봐주셔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이 일단 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란 전망은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실적 발표나 시장 동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봤을 때 재료들이랑 이슈들도 지금 현재로서 한미 반도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래 전망도 좀 잠재력을 가진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곱 번째 그런 공장 이슈도 있으니까 요런 거 토대로 계속해서 봐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또 반도체가 어느 시점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면 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장 동향과 함께 추가적인 실적이라든지 수주 포인트도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앞으로 보여줄 시너지 효과까지 하나의 모멘텀으로 끌고 가 보고요.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 현재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 10만 6천 원 라인에서 등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끌고 가 볼까요? 네, 일단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한미반도체도 차트가 낙폭을 최근에 굉장히 크게 줬었어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추세 자체가 이제 진짜 반등 주면서 다시금 또 올라가고 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많습니다. 바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당시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창일 때 그때 우리는 반도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미 반도체 또한 그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한미 반도체 기업 분석을 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 먼저 보시면은 실적이 추정치로 봤을 때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로 봤을 때 346억에서 2천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유보율 또한 이제 4,000%로 기록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BPS 또한 이제 7,776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다 부합이 된다 하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봤을 때 반등 주고 지금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선에서 지금 매수를 해주셔도 지금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6천 원 선에서 일단 매수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매도가는 이제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길게 가지고 가시기에는 약간 부담일 수 있으니까 물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이 시장에서 다시 내려갔을 때 담아가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직전 고점을 이미 찍었고 이 고점까지 갈 거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너무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저는 10만 6천 원에서 매수가 드리고 12만 5천 원 선에 1차적으로 매도해 주시고 손절 라인은 한 6만 9천 원 선에서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가 매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라인은 6만 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스페셜 공략주가 현재 급등을 하고 있어서요. 방금 전 댓글에서도 로봇주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좀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했는데요. WSI 현재 한 2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모멘텀 있을까요? WS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채팅주로 WSI까지 준비를 해놨었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미리 또 이제 방송을 미리 켰었더라면, 먼저 말을 했었더라면 이제 아셨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이제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신호를 줬죠. 거래량 동반해서. 최근에 이제 자회사 이즈메지봇이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로봇 자고 거상기 유봇을 올해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품 개발이 완료가 됐고 식품약품안전처가 이제 제품 허가 후에 본격적인 이제 내수 판매를 할 건데, 요 작업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기에는 수가 좀 모자르고, 지금 그쪽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그런, 전공도 굉장히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WSI에서 요런 로봇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이제 부각받아서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계속해서 WS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로 떨어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금 오늘로서야 이제 거래량이 확실히 들어와 주면서 크게 반등을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WSI도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전망인데, 기업 분석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흑자 기록해주고 있고, 이런 기업 분석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업 분석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적자가 없어야 하고 흑자로 계속해서 기록이 나 있어야 하고, PBR 1.5배에서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W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입 너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오늘 1,835원에서 진입해 주셔도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2,250원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펀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50원 저점 거의 저점 부분에서 1,250원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기존 매수가를 1,7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서요.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날에도 좀 빠르게 현재가 매수로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 2,250원, 손절가 라인은 1,250원으로 각각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